원장님, 지방이식 하면 석회화 생긴다는데 무서워요. 차라리 보형물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보형물 수술에서 오히려 석회화가 거의 100%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100%와 5에서 10%,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가슴 지방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지방이식 하면 석회화 생긴다는데 무서워요. 차라리 보형물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사실 석회화라는 단어는 지방이식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이 석회화의 실체를 파헤쳐서 여러분의 걱정에 종지부를 찍어 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정석대로 진행된 지방이식은 보형물보다 석회화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보형물 수술에서 오히려 석회화가 거의 100%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지방이식의 석회화만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석회화에 대한 공포를 바로잡고 왜 자가지방을 이용한 가슴 이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슴 이식에서 석회화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지방이 생착되려면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한 곳에 뭉쳐 놓으면 가운데 있는 지방들은 영양을 못 받아 죽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죽은 조직을 보호하기에 칼슘 성분을 끌어모으는데 이게 바로 석회화입니다. 과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엔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조직층마다 미세하게 골고루 나누어 이식하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가 비약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석회화가 유방암 검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꺼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 게 최근에 유방 초음파나 MRI, 고성능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은 지방 이식으로 인한 석회화와 유방암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냅니다. 모양과 위치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죠. 즉 석회화는 관리 가능한 현상이지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비교를 해봅시다. 보형물은 우리 몸 입장에서 거대한 이물질입니다. 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감싸는 피막을 형성하죠. 시간이 흐르며 이 피막은 노화되고 딱딱해지는데 10년 이상 지난 보형물을 제거해 보면 피막 전체가 석회화되어 심하면 조개 껍데기처럼 변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보형물은 시간의 차이일 뿐 100% 석회화가 진행되는 운명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면 파손될 위험이 있고 최근에는 희귀암인 대세포 림프종과의 연관성 이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형물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뒤 언젠가는 교체나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크죠. 반면 제대로 된 가슴 지방 이식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석회화가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논문과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숙련된 전문의가 집도할 경우 약 5에서 1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생겨도 아주 미세한 점 형태인 경우가 많죠. 100%와 5에서 10%,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보형물과 지방이식의 석회화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즉 보형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막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이 생리적으로 피할 수 없지만 지방이식의 석회화는 수술 직후 생착 과정에서만 결정되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던 석회화가 새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이식의 석회화 좀 더 낮출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줄기세포에 있습니다. 지방을 이식할 때 줄기세포 성분을 함께 주입하면 주변 조직으로부터 미세혈관이 생성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덕분에 이식된 지방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죽는 지방개사를 막아주는데 이는 석회화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분석 결과를 보면 줄기세포를 활용한 방식은 일반 지방이식에 비해 전체 부작용 발생률을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석회화가 발생할 확률을 일반 이식보다 3배 이상 낮춰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죠. 보통 학계에서 보고되는 일반 가슴 지방 이식의 부작용 확률이 5에서 10% 수준이라면 저희는 SVF 추출 및 배합 기술을 통해 이 수치를 1에서 3%대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들보다 시술 시간이 더 걸리고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굳이 까다로운 SVF 추출 공정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석회화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아주 작은 크기지만 만약 손으로 만져지거나 신경 쓰인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변형이 없다면 정기검진만으로 충분합니다. 미세한 경우 주사기를 통해 간단히 제거하기도 합니다. 캔룰라를 이용해 흉터 없이 그 부분만 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보형물 수술처럼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통째로 드러내야 하는 재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치들입니다. 오늘 석회화라는 막연한 공포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 석회화라는 말 때문에 정작 내 몸에 더 건강한 선택이 무엇인지 놓치고 계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가슴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0년, 20년 뒤에도 내 몸 안에서 안전한가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가슴 이식 때마다 번거로운 줄기세포 추출 과정을 고집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석회화는 지방 이식만의 부작용이 아니며 오히려 보형물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또한 최신 AI 기술 덕분에 암 검진 걱정도 사라졌죠. 더 이상 정체 모를 공포감 때문에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줄기세포 가슴성 외길 인생 김영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